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디자인하다 김동철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왜 부자가 못 될까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한 지가 약 한 2007년도거든요. 그때 이제 서울 강남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2007년도니까 그 다 이듬해 2008년 리먼 사태도 제가 직접 경험을 하면서 부동산 영업을 했죠. 그때만 해도 저도 뭐 경험이 별로 없었던 차였고, 제가 부동산 영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제가 육군 대위로 전역을 하고 직장 생활을 약 한 1년 정도 했어요. 근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회의를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 급여 가지고 내가 언제까지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급여의 달콤함은 있지만 금액적으로 좀 만족스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영업을 통해서 뭔가 좀 내 능력을 보여주면서 더욱더 좀 내 수입을 내가 만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영업에 뛰어들었죠. 처음에 이제 영업을 할 때 뭐 보험 영업도 있고 뭐 제약 영업도 있고 자동차 영업도 있고 부동산 영업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영업에서 어떤 영업을 통해서 내 능력을 좀 발휘해 볼까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영업에 대한 공부도 하고 어떤 게 내 적성에 맞을까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험 영업과 부동산 영업을 좀 이렇게 압축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부동산 영업을 뛰어들었죠. 이유는 되게 단순했어요. 장교 출신의 이제 보험 영업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지인 영업을 해야 되고 뭐 아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고 적성이 좀 안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부동산 영업은 모르는 사람 상대로 이제 얼마든지 영업을 할 수 있고 내 능력을 펼칠 수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보험 영업을 하거나 뭐 제약 영업, 자동차 영업을 해서 연봉 1억, 2억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결론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서 큰 부자가 되더라고요. 아, 그러면 내가 부동산을 통해서 실무로 영업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해서 조금 더 큰 부자가 돼야 되겠다 라는 좀 막연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부동산 영업을 시작을 했죠. 처음에 이제 원룸 중개부터 뭐 천에 60, 천에 70, 뭐 수수료, 중개 수수료 막 30만 원, 뭐 25만 원, 30만 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사무실 중개, 뭐 상가 중개 뭐 등등 중개 활동을 많이 했죠. 근데 처음에 2007년도에 이렇게 부동산을 할 때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손님도 굉장히 많았고 손님이 너무 많아서 막 손님을 이렇게 고르고 내가 입맛에 맞는 손님을 만나고 이럴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부동산을 시작한 지 1, 2년 정도 해보니까 매일매일, 그러니까 매달 매달 다음 달을 걱정을 합니다. 왜? 기본급이 없거든요. 내가 능력에 맞춰서 계약한 만큼 수수료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음 달이 걱정이 돼요. 그래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뭔가 내가 고정적인 수입원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부동산 중개를 해서 받은 수수료 그걸 모아서 이제 종잣돈을 만들어서 부동산 투자를 시작을 한 거죠. 경매 투자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10년, 20년 차 이런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들 있잖아요. 근데 강남에서 그것도 서울 강남에서 10년, 20년 부동산을 했으면 번듯한 뭐 빌딩은 아니더라도 뭐 본인 집, 본인 뭐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월세가 나오는 번듯한 뭐 5층짜리 다가구 주택 뭐 이런 것들은 그런 거 한두 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갓 1년, 2년 된 저랑 맨날 비슷해요. 다음 달을 걱정하고 월세를 걱정하고 그런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왜 그럴까? 그래도 나름 강남에서 10년, 20년 부동산을 했으면 누구보다도 전문가고 누구보다도 부에 대해서 더 잘할 텐데 왜 이제 1년 차 된 나와 비슷한 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했더니 결국은 부동산 투자는 안 해요.
당장 투자는 할 생각을 안 하고요. 매달 중개 수수료에 의존해서 한 달 한 달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은요, 수수료가 많이 들어오는 뭐 수천만 원까지 벌지만 그렇지 않은 달은 제로일 때도 있거든요. 고정적인 매출이 발생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 달 한 달 굉장히 좀 영업이 잘 안 되는 달 같은 경우는 치명적이죠. 왜 이때 많이 벌었어도 영업이 안 되냐 고스란히 또 마이너스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입원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들 생각을 못하고 그냥 영업에 의존해서 다음 달을 걱정하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경매 투자,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뭐 1년 차 안 돼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2007년도에 부동산을 시작했는데요. 2008년도에 리만 사태가 왔어요. 부동산이 IMF 때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강남에서 그렇게 오래 부동산을 하신 분들은 IMF도 강남에서 맞았거든요. 리먼 사태 때도 강남에서 부동산을 하시면서 상황을 겪었고 부동산 영업을 꾸준히 계속했어요. 하지만 그때 손님이 많았다고 그랬죠. 손님 만나기도 너무 바쁜 거예요. 내가 진짜 뭐 10억짜리 그때만 해도 10억, 15억짜리 5층짜리 건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게 거의 반토막 아니면 약 한 3, 40%가 경매 물건도 아니고 그냥 거래되는 물건이 그만큼 싸게 나온 물건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서 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죠. 일반인들보다 오히려. 근데 그거를 본인이 투자할 생각을 안 하고 못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일반 손님한테 팔아주거나 사주면서 중개 수수료를 받을 생각만 하죠. 자, 대치동에 제가 있을 때 재작년에 아파트 값이 굉장히 폭등을 했죠. 그 폭등하기 전에 대치동 아파트 30평대 신축 아파트가 약 17억 정도 했습니다. 16억에서 17억. 근데 굉장히 그때 비싸다고 했어요. 누가 16억, 17억 되는 걸 사냐. 안 산다. 솔직히 거래도 안 됐어요. 17억짜리 매매를 하면요. 0.9%를 받는다고 하면 1,00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중개 수수료를 받는 돈은. 그래서 중개업자는 그 중개 수수료에 목을 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팔려고 노력을 하죠. 본인이 그때 만약에 그 17억짜리 아파트를 샀다면 물론 전세가 12억, 13억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약 4억에서 5억 정도가 자금이 필요하죠. 물론 그 자금이 없어서 못 사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5억 정도 내가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데 안 사신 중개업자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아파트가요. 딱 1년 만에요. 27억, 28억까지 찍었어요. 30평대가. 그러니까 내가 중개수수료 1,5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칠 때 그거를 내가 5억 정도 투자해서 샀다면 약 10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봤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물론 자금이 없어서 못 사시는 분도 계세요. 이걸 오를 거라는 판단을 못해서 못 사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상황은 있겠지만 오를 거야 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 정도까지 올라간다는 건 생각을 못 하고 그리고 투자를 안 하시는 거예요.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게 결론적으로 10년, 20년 부동산 중개업자들은요, 공인중개사고 굉장히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투자 마인드가 없는 거죠. 그냥 중개하는 그 단순 업무만 스킬만 뛰어난 거지 투자하는 마인드는 전혀 없으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부자가 많지 않은 이유입니다. 오늘 신문에 2019년 6월 기준으로 중개업소 개업보다 폐업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죠. 부동산 중개업 시장은 더 안 좋죠. 투자 마인드를 가지고 현업에 임하셔야 당장 다음 달을 걱정하지 않는 그런 영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